끝없이 펼쳐진 붉은 사막과 눈부신 푸른 바다,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이 신비로운 땅에는 6만 년 전부터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온 원주민들, 에버리지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림타임이라는 신화 속에서 세상의 기원을 노래하며 평화로운 천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770년 거대한 도출단 이방인의 배가 보터니만에 닷을 내리면서 이 땅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뀝니다. 영국 해군 제임스 쿡 선장은 이 거대한 땅을 영국의 영토로 선포하고 뉴사우스웨일스라 이름 붙였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도시 빈민과 범죄자가 넘쳐나던 영국은 골칫거리들을 처리할 새로운 유배지가 필요했습니다. 1788년 1월 26일 아서 필립 선장이 이끄는 11척의 제1함대가 시드니 코브에 도착합니다. 배에서 내린 700여 명의 죄수들과 군인들. 이들은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에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척박하고 거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낯선 자연환경은 죄수들뿐만 아니라 감시하는 군인들에게도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한편 수만 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던 원주민들에게 백인들의 등장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백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은 원주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삶의 터전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붉은 대륙의 첫 페이지는 쫓겨난 자들의 눈물과 빼앗긴 자들의 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땅에 버려진 죄수들은 점차 이 거친 대륙을 개척하며 새로운 생존의 방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버려진 자들이 세운 나라의 위대한 생존기가 이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 가혹한 유배지였던 호주는 뜻밖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851년 뉴사우스웨일스와 빅토리아에서 황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른바 골드러시의 시작이었습니다. 황량했던 붉은 대지로 수만 명의 광부들이 텐트를 치고 미친듯이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로 호주는 순식간에 다문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금빛 환상 이면에는 가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식민 정부는 광부들에게 엄청난 금액의 채굴 면허세를 강요했고 무자비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참다 못한 광부들은 1854년 남식 자성이 그려진 깃발 아래 모여 부당한 탄압에 맞서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역사적 사건, 유레카 반란입니다. 비록 반란은 무참히 진압되었지만 이들의 피 끓는 투쟁은 결국 광부들의 투표권과 권리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골드러시 시대의 혼란 속에서 가난한 이주민들을 억압하는 경찰에 맞선 전설적인 무법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손수 만든 투박한 철갑옷을 입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네드 켈리입니다. 기득권층에게 그는 악명 높은 갱단이었지만 가난한 계층민들에게 그는 억압에 맞서는 의적이자 영웅이었습니다. 1880년 글렐로안에서 벌어진 최후의 총격전 끝에 그는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네드 켈리의 굽히지 않는 저항 정신과 골드러시가 가져온 막대한 부는 훗날 호주가 하나의 독립된 연방 국가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호주 대륙에 흩어져 있던 6개의 식민지들은 점차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법과 제도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1901년 1월 1일 호주 연방이 공식적으로 출범합니다. 유배지로 시작했던 호주가 비로소 세계 지도 위에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초대 총리 에드먼드 바턴의 취임과 함께 새 백색 국기가 펄럭였고 사람들은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신생국가 호주가 세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뼈아픈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호주는 영국의 부름에 응답하여 수만 명의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 즉 엔잭의 탄생이었습니다. 1915년 4월 25일 새벽 엔잭 군단은 오스만 제국의 험준한 갈리폴리 해안에 상륙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가파른 절벽과 적의 빗발치는 기관총 사격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8개월간 이어진 참혹한 참호전 속에서 수많은 호주 청년들이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비록 갈리폴리 전투는 군사적인 뼈아픈 패배로 끝났지만
핏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전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엔잭 정신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생국가 호주 사람들에게 깊은 연대감과 진정한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매년 4월 25일 엔잭 데이가 되면 호주 전역은 엄숙한 추모의 물결로 뒤덮입니다. 유배지의 후손들이 흘린 붉은 피. 그것은 호주라는 거대한 나무를 굳건히 뿌리내리게 한 고귀한 자양분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청년들의 묘비 앞에는 붉은 양귀비꽃이 피어올랐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호주는 자신들만의 진정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붉은 피로 쓴 연방의 탄생, 그것은 오세아니아의 거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하나의 연방 국가로 뭉친 호주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번영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철저한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백호주의입니다. 골드러시 시대 이후 아시아계 이민자, 특히 중국인들이 급증하자 백인 노동자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백인 우월주의는 결국 1901년 이민제한법이라는 강력한 장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계 백인들만의 순수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명목 아래 아시아인과 유색인종의 이민은 철저히 통제되고 배척당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억지로 배에 태워져 호주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된 백인들만의 요새. 그것이 당시 호주가 꿈꾸던 이상향이었고 동시에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백호주의보다 더 뼈아프고 비극적인 역사는 바로 호주의 원주민 애버리지니를 향한 탄압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원주민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며 국가주도의 더욱 잔혹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른바 도둑맞은 세대의 비극입니다. 호주 정부는 원주민의 피를 엮게 만들고 이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원주민 가정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빼앗아 백인 가정이나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강제로 떨어져 울부짖는 아이들의 눈물은 호주 전역을 적셨습니다. 고유의 언어와 이름, 그리고 가족마저 잃어버린 아이들. 이들은 철저히 통제된 시설 속에서 가혹한 노동과 학대에 시달리며 정체성을 뿌리째 뽑혀야 했습니다. 이 야만적인 동화 정책은 무려 1970년대까지 이어졌고 원주민 사회에 결코 치유하기 힘든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찬란한 연방 국가의 탄생 뒤에 숨겨진 차별의 그림자와 빼앗긴 아이들의 눈물. 진정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호주가 반드시 마주하고 반성해야만 했던 뼈아픈 과거였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호주가 어떻게 진정한 화해의 손을 내밀게 되는지 그 험난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휩쓸고 간 후 호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호주는 일본군의 본토 공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광활한 대륙을 방어하기엔 인구가 턱없이 부족함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절박한 국가적 슬로건 아래 호주는 마침내 굳게 닫혔던 문을 엽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전쟁의 참화를 피해 유럽 각지에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노이 마운틴 수력 발전 계획 같은 거대한 국가 인프라 건설 현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땀방울이 섞였습니다. 이들은 험준한 산맥을 뚫고 댐을 건설하며 현대 호주 경제 발전에 튼튼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인에 대한 굳건한 차별의 벽인 백호주의는 여전히 이민사회의 어두운 그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오랜 차별의 장벽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자성 속에서 호주 정부는 마침내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1973년 에드워드 휘틀럼 총리 정부는 백호주의 정책의 완전한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이민의 기회가 주어지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이후 아시아계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면서 호주의 인구 지형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그리스의 풍성한 식탁, 그리고 아시아의 다채로운 문화가 호주 고유의 문화와 폭발적으로 융합되었습니다. 과거 억압과 배척의 땅은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활기찬 다문화 사회의 모범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세계 각국의 향기로운 요리 냄새가 풍기고 수많은 언어가
뒤섞이며 새로운 호주만의 정체성을 빚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화합의 축제 속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아픈 상처만은 여전히 골마 있었습니다. 바로 호주의 가장 오랜 주인이었던 원주민 애버리지니에 대한 역사적 과오였습니다. 진정한 국가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가 저지른 폭력과 도둑맞은 세대의 비극을 정면으로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2008년 2월 13일 캔버라의 연방의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케빈 러드 당시 총리는 국가를 대표해 원주민들을 향한 공식적인 사과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사과합니다. 의사당에 울려 퍼진 이 진심 어린 한마디에 수많은 원주민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에 맺혀있던 억울함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진정한 화해를 향한 숭고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원주민들의 고유한 전묘와 예술과 전통악기 디저리두의 웅장한 울림은 호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깊이 존중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가 된 호주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원 강국이자 경제 대국으로 힘차게 비상합니다. 서호주의 거대한 철광석 광산과 풍부한 천연가스는 아시아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맞물려 막대한 국부를 창출했습니다. 붉은 대지 아래 매장된 끝없는 광물 자원은 호주를 세계 경제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호주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대자연입니다. 붉은 모래바람이 부는 아웃백의 중심에는 원주민들의 영혼이 깃든 성지, 거대한 바위 울루루가 신비롭게 빛납니다. 동부 해안을 따라 끝없이 뻗어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우주에서도 관측되는 지구상 가장 거대한 생명의 요람입니다. 이 눈부신 대자연은 매년 수천만 명의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호주를 최고의 관광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캥거루와 코알라, 쿼카 등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생태계는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공존을 보여줍니다. 해가 지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돔 모양 지붕 위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을 때면 피부색이 다른 수많은 호주인들은 동료애를 뜻하는 호주 특유의 정신 메이트십으로 하나가 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 모여 크리켓과 럭비에 열광하고 주말이면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서로를 편견 없이 메이트라 부릅니다. 거칠고 가혹했던 지구 끝에 유배지로 시작했던 척박하고 참혹한 첫 페이지. 일확천금을 꿈꾸며 전 세계의 광기 어린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뜨거운 황금빛 골드러시. 붉은 피를 흘리며 전우애를 다지고 국가의 정체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갈리폴리의 참호. 그리고 뼈아픈 차별의 역사인 백호주의를 용기 있게 극복하고 모든 다양성을 포용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기까지. 호주의 역사는 그야말로 인간의 끈기와 생존, 그리고 호주는 멈추지 않는 진화의 장대한 파노라마입니다. 오늘날 호주는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3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유의 땅입니다. 서로 다른 아픈 과거를 가진 이들이 모여 하나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기적 같은 곳.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한 번의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포용의 나라. 혹독한 땅을 맨손으로 일군 개척자들의 땀방울과 수만 년간 자연과 교감해온 원주민들의 깊은 지혜가 만나 호주는 이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찬란한 훈장으로 삼아 오세아니아의 중심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섬이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나라. 여기는 바로 멈추지 않는 도전과 무한한 희망의 대륙,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지금까지 호주가 걸어온 길고 험난했던 그러나 위대했던 역사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바꾼 놀랍고 흥미로운 세계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